부평 아트센터와 함께하는 테라피 클래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뮤직 테라피스트 나홍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방치할 수도 없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위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로는 바로 음악,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클래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멈춰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듯이 음악 또한 계속 연주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음악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음악을 매개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나누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름다운 음악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 어루만져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음악은 오스트리아 음악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이라는 음악이었습니다. 바이올리스트 김도구 씨와 그 다음 기타리스트 김진택 씨가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이 크라이슬러의 대표 음악은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기쁨과 슬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픔이란 감정을 알리기에 이 기쁨이란 감정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슬픔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음악은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 아베 마리아는 마리아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음악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안부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 잘 지냈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의 이지혜 씨와 플루티스트 이준서 씨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순 음악회가 아닌 테라피 클래식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음악도 함께 듣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주실 특별한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엄마 김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워킹맘이시고, 네. 부평에 사시나요? 네. 네, 어디 사세요? 거주는 북해동. 북해동에.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잘생긴 남자분도 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에 있으며 밴드 스톤키즈의 보컬을 맡고 있는 인천 토박이 조성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박이면 엄청 오래 사셨겠네요? 태어나고부터 계속 쭉 인천 부평구에 계속 지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분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은경이라고 합니다. 한은경 사장님. 네. 사장님. 이렇게 쉽지 않은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악으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악회 주인공은 바로 이 세 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럼 테라피 클래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러 감정이 같이 공존하다가 그 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감정이 튀어나오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울다가 웃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재밌게 놀다가 삐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숨기고 조금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가끔씩 우리가 소외시키고 좀 숨겼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한번 이야기를 건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안에 좀 소외되고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스페인 음악가 로드리고의 아랑헤즈 협주곡 2악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음악은 마음으로 만든 음악인데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보통 음악가들은 음악을 작곡할 때 눈으로 악기를 확인을 하고 또 모든 정보들을 시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귀로 듣고 음악을 쓰는데요. 이 로드리고는 4살 때부터 시력이 점점 안 좋았다 결국에 실명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가들과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귀로 정보를 듣고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자신과 함께 상의하면서 마음으로 만드는 음악인데요. 따라서 이 음악을 들을 때는 눈을 감고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눈을 뜨고 음악을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폭과 그리고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상상한 폭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시 그냥 가만히 여러분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리스트 김진택 씨와 피아니스트 이재 씨가 연주하는 로드리고 아랑헤즈 협주곡 2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랑해저 기타 협주곡 2악장을 들으셨는데요. 실제로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좀 상상의 폭이 넓어진 걸 느끼시나요? 네. 자, 이번에는 의식과 무의식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가볍게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먹었어? 뭐 드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있으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2살 때 뭐 먹었어? 이렇게 분명한 사건은 있지만 우리가 찾기 힘든 기억을 바로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이제 컴퓨터로 비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은 의식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폴더들 있죠. 네, 거기에서 폴더를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파일들은 이제 전의식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안에 존재는 하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컴퓨터 안의 영역은 무의식인데요. 바로 이 바이러스가 이곳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바탕화면에 깔리면 우리가 잡아서 지우면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결국에는 컴퓨터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우리 무의식 속에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결국에는 우리 기분을 전체 망치는 경우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르헨티나 음악가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이라는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망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블리비언 망각 뜻에 좀 타고 내려가다 보면 무의식이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뭔가 우리가 불편한 무의식이 뭐가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뭐 이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보다 그냥 나에게도 이런 무의식이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구나, 그냥 자기 자신의 내재된 이 무의식을 한번 탐색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을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을 연주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특별한 음악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타악기를 사용해서 즉흥 연주를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하나씩 제가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비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 네. 자, 이거는 레인스틱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빗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움직이시면 빗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혹시 바다 좋아하시는 분?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악기긴 한데요. 바로 이제 오션 드럼이라는 건데, 이 구슬을 굴리면 바닷소리가 납니다. 힘 조절을 통해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드 스틱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드 블럭이라는 건데요. 그 약간 목가적인 소리를 낼 때 나타냅니다. 혹시 산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그럼 딱이네요. 네. 산 좋아하시면. 네. 자, 그러면 이 악기들과 한번 제가 연주했던 올리비언을 연주를 할 건데요. 연주하기 전에 혹시 그 입스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주로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주자들이 한 번씩 앓고 있는 증후군인데, 사실 저도 입스를 앓고 있는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실패할 걸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상을 두려워해서 원래대로 잘 못하는 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는 샷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연주자 같은 경우는 연습 때는 너무 좋은데 무대 위에만 서면 자꾸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변한다든지,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입술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냥 100%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블리비언을 다시 연주할 텐데, 저도 제가 보이기 싫은 이런 모습을 같이 보이고, 여러분들도 무의식 속에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지 하는 이런 무의식을, 소외했던 무의식을 같이 악기로 꺼내놓으면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같이 즉흥 연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방법 있죠. 나무젓가락을 책상 위에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오션 드럼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플라스틱 통에 쌀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보면 오션 드럼과 비슷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블리비언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느끼시겠지만 색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저희 즉흥 연주하면서 그 변화를 좀 느끼셨나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혼자 서서 할 때는 많이 긴장도 되고 실수도 많은데 우리 함께 고민을 나누면 저도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고 이렇게 색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좀 변화를 겪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이 기분을 잊지 말고 조금 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좀 소통하고 좀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까 워킹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죠. 저희 김지영님.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고 좀 어려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일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린이집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원을 하기도 하고 긴급 보육만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상황인데 저희 아이들은 정상 등원이든 뭐 긴급 보육이든 아니면 휴원이든 어쨌든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고 어쨌든 어린이집은 정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엄마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의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린이들이 같이 놀아야 하는데 심지어 어떤 날에는 우리 아이 혼자만 그 반에 있어서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하는 네, 슬프지만 좋은 상황이 그렇죠. 네, 종종 발생하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뭐 코로나를 우리 극복해서 같이 힘내서 극복하면 이길 수 있어 노력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져가는 모습이 저는 왠지 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심적으로도 좀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데 괜히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또 저도 두 아이 아빠인데 보면 괜히 미안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좀 우리 답답한 마음을 좀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한 음악 선물은 제가 좀 이따 연구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뮤지컬 배우분이라고 하셨죠. 네. 혹시 뭐 요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뮤지컬이랑 뭐 밴드 음악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은 공연 예술인들은 직접 관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관객들 눈앞에서 이런 쇼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공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와주시는 관객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 공연이 언제 취소가 될까 이런 좀 불안함도 같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저 밴드도 모든 공연이나 일단 대회들은 다 일단 올스탑이 됐고 그래도 이제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제 혼자서 음악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작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예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마스크 안 쓴 그 생활이 너무나도 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빨리 잠재우려면은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극복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과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할 때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 빨간색 핸드벨입니다. 네, 이거를 연주하기 전에 거기 있는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읽으면 그죠? 되나요? 네. 씨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근데 요게 아닙니다. 이게 써 있는 게 네. 알파벳 영어 C하고 숫자 8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C는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도를 뜻하고요. 숫자 8은 이제 위의 도를 뜻합니다. 참.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는데, 그 좀 복잡하고 짜증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땡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실제로 그 땡 소리에 그 단어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단어들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복잡한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야말로 우리 감정을 위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처럼 미안하고 짜증나고 하지만 또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할 때는
약간 혼자 계신 곳에서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통해서 좀 이 감정의 짐을 덜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음악도 저희가 한번 이따가 잘 고심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사업하신다고 하셨던, 네. 요즘 사업도 쉽지 않죠. 요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다 힘드실 거예요. 뭐 월세 내는 것도 이제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공연 포스터 뭐 이런 제작이나 아니면 그 외 제작물들 아니면은 기업이나 매장들 홍보물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연 같은 경우는 일단 취소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저 또한 일이 없어서 쉴 때가 많고요. 그리고 뭐 매장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도 일단 그분들 자체가 일단 매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뢰하는 게 그 전만큼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이제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리도 잡기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 매출이 없어가지고 이제 수입이 뭐 0을 찍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게 괜찮아질지도 모르는데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죠. 보니까 네. 좀 막막한 그런 게 조금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프리랜서들도 그렇고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계속 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데요. 네. 이거 한번 네, 하시고 좀 그 마음의 부담과 그 답답함을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아니면 갖고 계시다가, 네.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작게나마 조금 마음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좋은 말, 나쁜 말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물컵에 담긴 물을 향해 칭찬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야, 너 굉장히 상쾌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요. 입자들이 땡글땡글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리고 반대로 비난을 해봤다고 합니다. 야, 너 상한 거 아니야? 비난의 목소리가 가했더니 입자들이 조금씩 찌그러지고 불투명한 입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그 원인은 아마 우리 인간이 말하는 목소리, 진동, 파동,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남들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가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뮤지컬 배우라고 하셨죠? 네,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당연히 좋아하죠.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나를 위해서 노래해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보통 관객을 향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 들여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적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음악은 대한민국 아리랑이라는 음악인데요. 이 아리랑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나 아자 다스릴 리자 밝을 랑자를 써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뭐 밝음 즐거움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중간에 아라리오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건 뭐 아싸, 그리고 고개는 시련, 발병은 스트레스,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다 보면 중간에 누가 들어도 이 부분은 아리랑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요즘 힘들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어떨까요? 입 밖으로 노래 부르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안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허밍으로 하셔도 되고, 이것도 조금 쑥스럽다 하시면 그냥 마음속으로 불러주셔도 되는데요. 대신 대상은 여러분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고 한번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주니까 어떠세요? 네, 좀 느낌이 색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1부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시 낭독해 준 적 있으세요? 그렇죠? 네, 시 낭독한 적이 없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시를 한번 낭독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김효근 선생님의 시 첫사랑인데요. 이 첫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을 그 시로 묘사했는데, 처음이 그렇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여기에서 그대만 자기 인칭으로 자기 자신에게 바꿔주면 굉장히 또 근사한 시가 됩니다. 여러분 뒤에 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저희가 첫사랑 가곡을 연주할 때 음악을 들으시면서 또 눈의 이 시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를 읊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김덕우 씨의 첫사랑 연주로 듣고 저희는 2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씨와 피아니스트 이지혜 씨의 첫사랑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